그래서 요게 개인들도 증권회사 가시면 그 대주거래라는 게 있어요. 가셔서 이제 좀 제한은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제한도 있고 수수료도 발생하고 보통 기간은 한 2달 정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 대금에다 증거금을 좀 상승 대비해서 넣고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는 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개인들은. 여기 보시면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 비중 보면은 이게 2018년 같은 때인데 외국인들이 한 뭐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62%, 국내 기관이 37%, 그 다음에 개인들은 뭐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있긴 있는 모양인데, 저는 이거 하시는 분은 증권회사에서 영업점에도 한 뭐 6, 7년 정도 있어 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해본 적도 없고. 있긴 있나 봐요. 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기관들 외국인들은 증권회사 통해서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장외에서 따로 증권회사를 끼지 않는 걸 장외라고 그러거든요. 장외에서 이제 따로 만나가지고 대여하고 차입하고 한다고 해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얘긴 들었어요. 어떤 데가 주로 그럼 주식을 빌려주냐? 주식을 그냥 보유만 하고 잘 팔지 않는 데들. 그게 이제 인덱스 펀드라든가 국민연금 이런 데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서 오래 가지고 있고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런 저 차입자한테 외국계 해치 펀드들이 많은데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요. 그냥 계속 갖고 있을 거니까. 보통 한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약정을 맺고 거래한다 그래요. 다양한 종목들 가지고. 근데 이 외국계 투자자들도 뭐 수조원, 뭐 수천억에서 수조원 정도 운용하는 신용도가 우수한 데니까 그거를 이제 뭐 다 안전장치 하고 거래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하는데, 뭐 이제 이 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공매도 하면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좀 주식을 좀 이렇게 장기 투자해서 좀 수익을 내려는 게 아니고 좀 빨리 좀 수익을 내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자꾸 누가 들어와 가지고 주가 잘 올라가는데 이렇게 물량 그 매도 폭탄을 때리면은 주가 잘 안 올라가니까 이제 그게 좀 성가신 마음이랄까, 그래서 좀 미워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왜 사람들이 공매도를 두려워하는가 또는 싫어하는가라는 상황을 좀 보면은 부정적인 상황이죠. 예를 들어 주가가 하락하고 또는 이제 경기가 침체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익을 얻는 행위는 조금 사람의 본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책에 나오기에는 공매도는 왠지 그 애국 시민답지 않은 행위고, 그 좀 충성심 있는 국민들이라면 기업들의 좋은 성과를 응원해야지, 마치 동네 뭐 축구팀이나 야구팀을 응원하듯이 잘하라고 응원해야지, 잘 안 되는 데서 내가 뭔가 수익을 얻겠다 그러면 왠지 좀 뭐 못된 사람 같고, 뭐 그런 건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 이렇게 앞으로 가지 뒤로 가는 거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자동차 후진도 익숙치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뭐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고 좀 보유했다가 파는 거는 이론적으로 보면 이익은 무한대죠. 내가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진짜 100억 원이 될 수 있고 1조 원도 될 수 있잖아요. 뭐 지금 액면가 100원짜리 삼성전자가 예전 주가로 치면 한 3, 400만 원 될 거예요. 400만 원 정도. 5천 원짜리로 환산하면. 그게 5천 원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랐죠. 그러니까 1억 투자해도 막 100억, 500억 될 수 있는데, 거꾸로 공매도는 손실은 매수는 손실은, 근데 내가 차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뭐 차입을 사용해도 그렇긴 한데 레버리지가 매수 금액으로 끝나잖아요. 내가 그 투자한 금액만큼 날리는 거 아닙니까?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차입을 일으키면 이제 시간이 빨라지는 거고, 제가 조금 잘못 썼네요. 근데 공매도는 아까 멜빈 캐피탈 회사 파산 났잖아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이렇게 5만 원에 산 주식이 2만 원으로 떨어지면 좋은데 막 무한대로 올라가 보세요. 손실은 무한대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익은 기업이 망하면 빵원 될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5만 원에서 망한 데까지니까 빵원까지니까 내가 투자한 만큼 여기 같으면 5억 원이 맥시멈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죠. 어떻게 보면. 이익 볼 수 있는 거는 자기가 투자한 금액 범위 내고 매도, 공매도라는 거는 매도 거래, 대주 거래는 손실 볼 수 있는 거는 잘못하면 나를 완전히 신용불량자, 파산자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회사를 날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매도를 이제 익숙치 않게 만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신용투자와 마찬가지로 기간을 제한하고 주가가 일정 범위 내를 이탈하면 이제 증권회사에서 이제 반대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산을 시켜버리죠. 실제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근데 아까 멜비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모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자기 너무 확신을 했는지 하여튼 자기 회사가 다 털릴 정도로. 그래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네. 지난번에 저 영화 보여드렸더니 뷰티풀 마인드 유튜브에서는 저기 때문에 걸렸다 그러던데 저작권 때문에 안 된대요. 근데 빅쇼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났을 때 투자 막 붐이 일었을 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공매도했던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 보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보시면 좀 이해하지 못할 내용도 조금 있긴 한데 이거 강의 듣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그 투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금융위기 날 거라고 확신하고. 근데 투자한 지 한 5개월, 6개월, 1년 가까이 되는데도 자기가 생각한 방향으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어떤 의사 출신의 전문 펀드 매니저가 이제 투자자 돈을 수천억 받아가지고 조그맣게 운영하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정도면 이제 큰 회사는 아닌데 망하는 쪽으로 완전히 다 걸었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회사가 거의 망할 지경까지 이제 점점 막 목에 차오르는 순간이 오는데도 이 사람이 투자자들 말을 안 듣고 자기 청산하고 돈 빼겠다 막 협박을 다 해도 끝까지 고수해요. 그러다가 이제 빠져요. 그러니까 빠지니까 이 사람은 끝까지 다 안 가고, 왜냐하면 이거 좀 한데 끝까지 다 가면 상대방이 나를 못 갚을 위기에 처하더라고요. 그 거래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 중간에 끊어가지고 400%인가 800% 정도 이익을 내요. 증거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청산하고 그 업계를 떠나버리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공매도를 해가지고 잘못하게 되면은 회사 또는 자기를 파탄의 위험까지 빠뜨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두려워할 만한 행위긴 해요.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거 하면 사실 정신건강에도 별로 안 좋아요. 계속 안 되기만 바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 본성에 별로 잘 안 맞죠. 근데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보유하신 걸 그럼 언제 이렇게 파는 게 좋겠냐라는 쪽에 좀 응용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 얘기인데, 공매도를 할 때 저지르는 세 가지 실수, 평균적으로 보통 얘기하는 이제 세 가지를 이 저자가 지적하는데, 공매도할 종목 선정 기준을 과대평가. 과대평가라는 건 아까 설명드린 통상 PE가 높은 거, 주가 수익 비율이 높은 거 주식에서 찾는다. 보통 이제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 아까 게임스탑도 이건 오프라인에서 비디오 게임 팔던 회사 달라진 게 있다고 10몇 불 하던 게 90불씩 가.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팔아야지. 그때 PE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PE 7, 8배밖에 안 하던 게 갑자기 주가가 10배 됐으면 7, 80배 됐던 얘기니까 이건 팔아야 돼. 하는데 이러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예로 드는 게 이제 차트 7-3의 데이터 제너럴이라는 회사 보면은 요 84년 초에 PE가 한 35배로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이때 공매도 해라는 신호를 줬다는 거죠. 추천도 하고. 하지만 그 다음 8개월 동안에 주가는 오히려 30불에서 60불까지 PE 불구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P만 보고 매도를 하지 말란 얘기죠.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랑 똑같아요. P가 높다고 팔지 마라. 그런 얘기죠. 주가라는 게 계산하는 성적 그대로 간다는 주식 아니에요.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거꾸로 외인 보사들한 회사는 오래됐는데 72년 말에 요때 P가 한 10 정도. 그 다음에 굉장히 낮은 편이었어요. 근데 10일 이하로 하락하면서 이제 공매도 신호가 온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쭉 빠져가지고 4.5불까지 내렸으면 이때 P는 뭐 책에는 없는데 이 기업의 성과가 별로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 P는 더 떨어졌겠죠. 그럼 P가 35짜리 높은 게 있고 10짜리 업종이 물론 좀 다르겠지만 이 낮은 거 그럼 P가 낮다고 써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뭐 고평가된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매도할 때 또는 공매도할 때 P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 있는 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우리나라 주식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신한지주죠. 한 뭐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하던 게 지금 지난해 그 코로나 사태 때 엄청 폭락했지만 그 지금까지도 한 3만 2천 원 정도 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요게 올해 작년 2020년 예상 시가총액 지금 17조 기준으로 봤을 때 당기순이익 3조 5천억 기준으로 하면 P가 지금 4.4밖에 안 돼요. 근데 요 때는 어땠냐? 폭락하기 전에 2018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P가 6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2019년에도 P가 요때도 6 정도고 별 변동이 없죠. P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P만 보면은 뭐 이게 상승해야 될 주식이냐 이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저평가돼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말 쓰기 싫어하는데 주가 폭락했고 P는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근데도 주가가 회복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낮은 P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또 아까 북밸류 대비해도 반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이 지금 17조인데 거의 뭐 북밸류는 뭐 한 35조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지금 편의점으로 치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 400까지 떨어졌는데 2억 투자한 편의점을 1억도 안 되는 값에 내놓고 있는 거죠. 되게 싸잖아요. 이게 싸다고 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이런 주식은 사야 되냐?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펀더멘탈 하는데 이런 주식은 그럼 지금 팔리는 그 가격의 어떤 기초적인 펀더멘탈 분석을 보면 거의 점포 정리 수준이잖아요. 점포 정리 세일 뭐 이런 수준에서 지금 거의 망안에서 팔리듯이 팔리고 있는 건데 이 참 설명하기 어렵죠. 반대로 이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폭등한 대표 주식이 LG화학인데 자꾸 올해라 그러네. 2020년 작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무려 55.87배예요. 이렇게 높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요때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보다 물론 낮았어요. 이게 주가가 낮았으니까 한 30만 원 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8.45였고 2019년에는 오히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비슷했는데 이 당기 순이익이 1조 5천억 된 게 3,700억으로 폭락했기 때문에 이제 이때 P는 무려 80배까지 올라가요. 근데 주가 안 빠졌잖아요. 오히려 다시 실적이 회복해가지고 실적은 뭐 보면 2018년하고 2020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1조 5천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등해가지고 PER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래 뭐 자동차 배터리나 이런 2차 전지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공매도 허용하면 이거 공매도 많이 들어올까 모르겠어요. 혹시나
근데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PER로는 설명이 안 돼요. 굉장히 PER 높잖아요. 이거 무조건 그럼 매도해야 되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데 이제 이 책이 얘기하는 건 뭐죠? 그래프로 하는 거죠. 그래프로. 아직도 보면 2단계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이 회사는. 1, 2, 3, 4단계 중에 지금 상승 국면에서 지금 아직 안 끝난 거죠. 책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하다라는 거죠. 이거 이제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한도 끝도 없다고. 도대체 내가 LG화학을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펀더멘탈 얘기하는데 LG화학 다니는 사람은 엄청 잘할까? 그러지도 않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이고요. 또 똑같아요.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도한다. 이것도 실수죠. 여기 엔젤리카라는 회사가 있는데 81년 4월에 이제 14불로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불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굉장히 올랐다. 상승했다 무조건 파냐? 아니다. 2단계가 이제 진행되는 거죠. 8개월 후에 오히려 25불까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올랐다고 팔면 안 된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이게 P가 급격히 아까 상승하는 경우, 뭐 LG화학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뭐 높게 P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급격히 상승되는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드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들도 공매도가 좀 자유로운지 공매도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공매도의 유혹이 많이 있는데, 이때 이제 공매도 하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증권사 리포트는 매도하라는 리포트는 없어요.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그 기업과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도 리포트는 없는데 미국은 많이 있나 봐요, 공매도 하라고. 그래서 그 바우머라는 회사에 대해서 공매도 보고서가 많이 나왔는데, 이때는 이제 거꾸로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불에서 20불까지 올라가니까 여기인가 봐요, 여기. 공매도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오히려 공매도를 너무 많이 유치했어요. 아까 그 게임스탑처럼 일평균 거래량이 한 10배까지 공매도가 유치했는데, 주가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아까 게임스탑하고 이제 비슷한 사태가 난 거죠. 공매도한 사람들이 주가 올라가면 어떻게 다시 되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 매수세가 오히려 재매수 상환 물량이 그 상승을 더 가속화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세 번째 실수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를 하지 말아야 할 때, 이거는 이제 뭐 주식 사는 거랑 비슷한데, 뭐 알미늄 컴퍼니나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종목 말고도 이제 업종을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한 상승 추세에 있는 그 알미늄 업종이 굉장히 강한 추세에 있는데, 이 알미늄 컴퍼니 오브 아메리카라는 회사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 이동평균선 까만 선을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일이 자꾸 생기니까, 아 이거 깨진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의심할 수 있잖아요. 아 이제 팔아야 되나 할 때는 이게 좀 자꾸 의심되는 신호를 줄 때, A 시점 특히 그렇고 B 시점 같을 때는 업종 트렌드를 보고 매매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본격적인 2단계가 아직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B까지는 한 2단계가 진행되고, B 이후에 이제 3단계 갔을 때 업종 보면서 매도하는 이유. 그러니까 역시 자기 그 교과서에 있는 대로 매매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언제 매도하는 게 제일 좋으냐? 뭐 최적의 공매도 또는 매도 시점인데, 처음에 나왔던 얘기랑 같아요. 여기 이제 이쪽에 1단계 있을 거고, 2단계 상승했고, 3단계에서 이제 고원 지역이 좀 형성된 이후 한번 이제 지지선은 뚫고 내려오죠. 그 다음에 빠질 때, 이동평균선 이하로 이제 주가가 내려올 때, A 또는 B가 이제 전부 또는 절반을 매도한다. 반씩 나눠하는 사람은 A 시점, B 시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너럴 메디칼이라는 종목 보면은 2단계에서 이제 여기서 공매도 추천이 나왔던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때 매도하지 않고 끝까지 다 보고 다 지나서
오른쪽에 왔을 때 A 시점에서 기다린 다음에 매도를 하라는 얘기죠. 물론 뭐 여기서 샀어도 이렇게 기다려서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다 보고서 제대로 3단계에서 4단계 넘어갈 때 이제 매도를 하라는 얘기죠. 특히 공매도는 이제 일부러 없는 주식을 빌려가지고 내가 매도하는 거니까 이때 하면 이때까지 이제 아까 제가 영화에서 본 얘기처럼 이게 마음 졸여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수할 수 있죠. 손실은 내가 이거 무한대로 보는 거 아니야? 괜히 뭐 한 주식 떨어지면은 주가 떨어지면 뭐 한 뭐 얼마 정도 일정 뭐 100이면 100 수익 보려고 했는데 잘못하다가 손실을 뭐 2, 300 날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의사결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참았다가 신호가 확실히 나오면 매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